그 지난달 법사위에서도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러니까 수원지검 검사 4명에 대한 징계 진행됐을 때 이 문제가 법사위에서도 얘기가 됐죠. 예견이 됐었어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예견이 됐었어. 그때 얘기 한번 좀 들어보시죠. 감찰위 구성 대검 감찰부장이 친윤 검사이고 박성재 장관의 알박기 한 인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찰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장관님? 기존에 이미 구성되었던 전 정부 때부터 그렇게 그렇지. 그 내부위원, 검사장 내부위원이 검사 편을 든 것입니다. 이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시켜줬고 검사장 집단 항명에 서명한 검사입니다. 그 검사가 이 감찰위 들어가가지고 반대한 겁니다. 장관님, 서울 수도권에 있는 검사장입니다. 그런 내부위원이 들어가 있는 감찰위가 이 감찰 친윤 검사장이 하는 감찰부장으로 있는 감찰위가 앞으로 이 조작 위법사 했던 검사들 감찰 다 할 텐데 징계하고 제대로 감찰위가 활동이 될지 저는. 예, 하여튼 의원님 좀 고민하시고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좀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대책을 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무부 장관도 참 깝깝한 게 저분이 저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장관인데 다 알지만 저 수하의 손발로 있는 것들이 또 다 검사기 때문에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는 진해 내부적으로 신속하게 새나가고 장관이 지시한 거는 최대한 계기고 안 봐도 훤합니다. 그런 짓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장관이 이번에 저는 그런 기강을 잡기 위해서라도 감찰부장 징계해서 쫓아내면 되죠. 감찰부장 김성동 감찰부장을 예. 쫓아낼 수는 있습니까? 징계해서 해임하면 징계는 가능. 예.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깝깝하죠. 이게 이런 그 징계에 관련돼서 검사들의 내부적인 반발을 우리가 못 봤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어떤 액션을 하면 이걸 막기 위해서 뭐 감찰위원들 보고서라든지 이미 다 본인들은 문제 없게끔 세팅을 다 해놨을 거고, 이렇게 조직적으로는 이렇게 단계 절차는 다 밟았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월권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짜서 또 흘리면서 언론하고 같이 공동 대응할 거고. 그럼요. 저놈들이 또 은근히 또 뒷구멍으로 협박한다고 나중에 뭐 직권남용에 걸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와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위축돼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그 사법적인 그 리스크가 혹시 들어올까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위축이라는 표현이 어떤 때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이나 윤석열이가 법무부 장관이면 저것들이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예. 왜냐하면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 사실 뭐 여러 면에서 좀 그렇게 욕을 먹고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는 해. 그 밑에 검사들이 수도 없이 그 포진해 있으니 얘네들 다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검사 4명 지금 징계 못한다고 한 결론한 지가 지금 12일이 지났거든요. 그때 박은정 의원한테 저 얘기하면서도 그때 뭐 엄중하게 보면서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데 12일이 지났는데 지금 이 가만히 있는 게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더군다나 대통령의 특별 감찰 지시 사항이었는데 법무부 감찰관이 지금도 임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 법무부. 입장에서 법무부 감찰관이 왜 없으니까. 감찰관을 지금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진짜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개기면은 대검에서 안 한다고 버티면은 법무부에서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그렇죠. 법까지 고쳐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감찰관이 그런데 나가버려 지금 공석이에요. 그럼 빨리 임명을 해서 검찰에서 징계를 안 하고 그렇게 자기네들 울타리 보호하면은 법무부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감찰관이 없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감찰관이 없으면은 밑에 과장들은 없냐. 감찰관 직무대리가 있을 텐데 그거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것도 검사거든. 그러니까 이게 관이 없는데 과장이 지원자 할 수가 있겠나? 아니 장관이 그러니까 지휘에서 지금 감찰관 없는 대로 뭐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지시를 하면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온갖 이유 대고 뭉갠다니까. 오죽하면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기자실을 서초동에다가 만들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들의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그 자리에만 가면 그 똑똑하신 분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법조인들 다 그 자리에만 앉혀놓으면 다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왜 저러고 있을까 하는 걸 보면 가면은 정말 인해장막으로 포위를 당해서 엄청난 정보력에 의해서 또 인해장막으로 온갖 보고로 옴짝달싹 못하게 올가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 편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일 믿을 수 있는 저거로는 장관 정책보좌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상호. 근데 이제 검사들은 그걸 더 잘 알지. 그러니까 일단 정책보좌관부터 삶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정책보좌관 상대적으로 경력도 짧고 젊은 사람들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나름 저기 더 잘 나가던 애들이 막 머리 조아리면서 보좌관님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거든 원래 수법이. 아니, 근데 이게 그 간단하게 보는 문제가 아닌 게 저는 어차피 이쪽 바닥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한 발 두 발 물러서다 보면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럼 이번엔 내가 한번 뭐 눈 감고 그냥 없던 거로 하자. 한 발 물러서면 두 발 세 발 등을 보이면 죽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예. 등을 보이면 죽는 거야. 예. 그걸 정성호 장관도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이 저는 이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직을 걸고 못하겠으면 정말 내려놓고 그냥 다시 국회의원 돌아가든가. 이게 뭡니까? 이게 계속 그냥 이거 공개적으로 이렇게 저항을 하는데도 저항이 아니고 반발을 하는데도 꼼짝 못하고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는 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이걸.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참. 정말 답답해서 하는 말이야. 정성호 장관이 좀 마지막이라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결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청와대에서 일하셨던 분한테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검사 관련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본인은 살면서 지금까지 이제 연배도 있으신 분인데 그렇게까지 윗사람의 심기를 살펴서 입안에 혀처럼 구는 사람은 처음 봤대요. 네, 그렇다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두 발 세 발, 초월한다니까요. 예, 두 발 세 발 앞서가서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심기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그런 인해장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면 어떻게 본인 판단이 지금 틀렸고 이렇게까지 해서 뭐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본인이 그렇게 결기 있게 나서기가 쉽지가 않죠. 이 검찰이 지금 어차피 검찰청 폐지 앞두고 또 보안수사권까지도 지금 뭐 안 주겠다고 하니까 위기감은 느끼겠죠 물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지금 반발 저항 이게 눈에 굉장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2플러스 압수수색 때도 2플러스 압수수색 예.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아직 끝나질 않았어.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 공개적으로 검사들이 서버실 앞에 가서 무력 시위하면서 도열해서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영장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걸 갖다 본인들이 한거 그동안 하던 업무예요. 그렇게 압수수색하는 거. 근데 그러면 본인들이 만약에 다른 기관에 가서 법원에서 이미 허가난 영장 들고 갔는데 그렇게 했었어 봐요. 공무집행 방해라고 그때마다 맨날 언론 난리쳤어요. 플레이 그거. 얼마나 하고 그랬어요. 네. 저것들이 뭐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하러 왔을 때도 그렇고 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말해봐. 있다는 거는 진짜 아니, 말 한 건 한 계속 해야 건 돼. 가지고 지금 한 건 한 건 가지고 예. 지금 꼬투리 잡고 있다고밖에는 예. 상상이 안 돼요. 이거는 아니,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 이 여기서 밀리면은 정말 지방선거 끝나고 보안수사권 지금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논의 그때 하기로 했잖아요. 예. 나 그거 좀 불안해. 이렇게 한 발 두 발 계속 밀리는데 그때 가서 그러면은 결기 있게 맞닥뜨릴 수가 있을까? 그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성호 스스로. 장관이. 예. 예. 그걸 이제 입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마지막 기회니 그 결기를 좀 이제 보여줘라. 직을 걸고 정말로. 정말 이재명 정부의 가장 정말 전선에 서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정성호 장관이. 저희가 응원 보내드릴 테니 좀 결기를 보여달라는. 여기서 법무부 장관이 결기를 보일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치겠어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정치를 오래 해보신 분이니까. 또 본인이 혹시 정치적 장래를 더 염두에 두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지금 말씀처럼 한 발 두 발 물러다가 등 보이고 이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끝이지. 아닌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정말. 그냥 정치 끝이야, 생명이. 그거는. 예. 어느 누가 그야말로 이쪽 지지자들이 그런 장관을 다시 의원으로 그러니까.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예. 꽃다발을 주겠나. 그리고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 그럼요. 자리로 그걸 해야 되는 알고 건데. 가신 거 아닙니까? 힘들겠지만은 그 마음은 정말 어떤 상황일지 저희가 안 봐도 훤합니다. 그런데 힘들더라도 좀 결기를 좀 보여주셨으면. 특히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힘듭니다. 이게 계속 예전부터 소위 군사 독재 혹은 정권 찬탈 이런 거에 버팀목이 됐던 게 군인하고 검사기 때문에 법무부, 국방부가 갖고 있는 이상한 속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이제 핵심 집단에서 소위 이래저래 장관을 에워싸고 눈 가리고 하는 수법이 아주 고도화돼 있는데도 둘이 똑같고. 그러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법무부, 국방부의 공통점을 한번 말씀드리는 특집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다음 주에 국방부 장관도. 예. 그러니까 지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장관 똑같은 대해서도 입장이에요. 지금. 예. 장관 국무회의 열릴 때마다 대통령한테 한 소리씩 듣잖아 지금. 국방부 법무부가 원래 그렇고. 원래 그랬는데 원래 예. 속성도 아주 비슷하고.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도 정성호 장관 뒤에 있어서 좀 욕을 좀 덜 먹지. 그렇죠. 국방부 장관도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럼요. 아니 속아가지고 별 4개로 다 진급시켜놨는데 알고 보니까 내랑 관여된 놈들이 다 해가지고 또 쫓아내고 이게 뭐냐고 꼴이. 그러니까
아, 나 진짜 그 사람들을 추천 나온 사람들도 다 거기에 그렇죠. 포섭됐던 거잖아요. 얘네 다. 그러니까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정권이 바뀐 지가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예. 이제 와서 그게 막 이런 게 막 헛발질이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아주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저기 기재부가 세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예, 모피아. 모피아하고 또 막 견줄 수 있는 게 세피아가 있잖아. 국세청이 또 대단한 권력기관이 있잖아요. 국세청이 기재부 밑에 있는 외청 아니에요. 예. 근데 기재부의 국장의 80%는 예. 다 국세청 출신으로 채워야 된다. 어? 과장의 60%를 다 국세청이 와서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함할걸요. 말 같은 소리냐 이게. 경찰청 권력기관이라고 하죠. 행안부 국장의 80%를 다 경찰관이 해야 된다.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이상하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거예요. 근데 검사가 분명히 법무부의 하급기관이고 외청인데 거기서 다 차지하는 거는 그러네. 하나도 안 이상하다고 생각해. 군인들도 그러네. 마찬가지야. 국방부 밑에 있는 육군본부예요. 한참 밑에 떨어져 있는. 거기 있는 군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 그러면 기상청의 예보관분들은 왜 환경부에 가가지고 국장 안 합니까? 다 먹어야지. 그러게. 그러네요. 논리가 어. 명확하네. 네. 그러니까 그게 유일하게 법무부와 국방부만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가 있는 얘기예요.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법무부라는 거는 정책을 담당하는 그렇죠. 곳인데 네, 네. 거기에 요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청의 특정직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집행기관으로서 왜 유니폼을 입고 내지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체계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금 몇십 년이 되도록 아무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오히려 거죠. 그 반대로 생각해.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딴 사람이 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군인이 국방부 장관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민간인이 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군사독재의 가장 깊은 뿌리자 잔재예요. 그러네. 그러네요. 제가 그러네. 보기에는. 아니 그게 너무 머리에 박혀 있어서 이번에 종합특검에서 이 수사를 방해했고 일부러 자료 안 줬고 징계 요청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상해 보인다니까요. 이 정도로 징계 요청을 야 특검 되게 대범하다. 그렇지.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지금 네. 일반 공무원이 이랬어 봐요. 그럼요. 진작에 징계 자체 징계했습니다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지금 하극상들이 막 곳곳에서 아직도 벌어지고 있어갖고 네. 아까 처음에 그 뭐야 윤석열 퀴즈는 다 퇴출을 시켜야 된다. 몽땅 다 퇴출시켜 버려야 돼 그냥 다. 그러니까 이 민주정부의 장관들은 특히 내란이나 이런 대통령 탄핵 이후에 가서 장관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여기서 내가 칼을 물고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맞아. 네, 그래도 될까 말까야.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뭐 뜨뜻미지근하게 제대로 못했다라고 욕하는 사람들 많은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왜 그런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다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장관으로서 주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내가 니네들의 잘못된 버릇이나 관행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퇴를 내리고 내가 뿌리를 뽑겠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죽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저것들도 수십 년 동안 여기에 대처해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네, 절대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칼을 물고 죽겠다라는 그 결기가 있어야 된다. 그거 오늘 제일 중요한 말이 그거야. 지금 그 결기가 없으면은 그 자리에 있질 말든가. 그럼요. 그 장관이 뭐 내가 경력에다가 한 줄 더 보탠다고 해서 특별히 나아질 게 없는 훌륭한 분들이 다 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결기 플러스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정보가 그 국방부처럼 조작됐거나 가짜 정보일 가능성에 대해서 그럼요. 예, 뭐냐면은 우리 쪽이 정권 잡은 게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보면 몇십 년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정부 들어서고 나면 사람 부족해가지고 쩔쩔매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항상 그래서 많은 그래요. 전문가들, 공무원들 다 저쪽 편이고 그쪽에 훨씬 많은 양의 사람들이 있고 우리 쪽 사람들 정말 적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건 이해는 하는데 결기 플러스 본인이 2배, 3배 더 어렵지만은 더 많은 정보를 모아서 결단을 해야 된다. 이거 조금 계속 다른 생각하셔야 얘기지만 됩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주말에 내가 금융 잔인한 그 체계 금융. 잔인한 금융 공범이었다 예.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금융만 그러냐고. 다 그 모양으로 지금 지들 위주의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 생태계 안에서 자기들끼리 안온하게 살고 있는데 정권 교체가 되고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이것들 왜 이렇게 귀찮게 해?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한다니까요. 얘들은. 거기에 장관 한 명 꽂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제 법무부와 국방부 장관이 왜 그렇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지 그거 내가 오늘 조금 이해를 이제 했어요.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네, 시간 주시면 좀 더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 중요한 기가 막힌 얘기라서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 다음 주에도 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계속 이게 지지부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갖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 계속 물고 늘어져야 돼. 동아일보 대장동 그분 네. 매일 말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아직도 묵묵부답해 동아일보는. 네. 동아일보는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 한국 기자협회에서
편집위원회 위원분들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해서 저걸 내놨더라고요. 예. 그거 혹시 보셨어요? 아니 못 봤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 기자협회가 냈는데. 기자협회에서 문제는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다. 일반인은 모르겠지만 대통령 최고 권력자는 그 한마디가 의도와는 무관하게 언론에 굉장히 위압감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저게 진짜 4월 28일에 기자협회에서 낸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도적 절차, 그러니까 뭐 정정보도나 법적인 조치 이런 걸 외면하고 SNS를 통한 사적인 응징을 택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못되다. 물론 맨 마지막 줄에 동아일보도 그러니까 이런 그 무책임한 뭐 그 확인 안 된 보도하는 거는 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마디 해. 근데 주로 대부분 앞부분에는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된다. 최고 권력자 아니냐. 야, 나 진짜 왜 우리가 기레기라고 이런 참칭을 듣는지. 근데 저 보면서 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는 거야 이 자식들아. 내 그 말이 나오더라고. 기자 정신이라는 건 없구나. 아니 사적 그리고 응징이라고요. 저 사람들이 MBC 기자들을 대통령 순방 때 전용기에 못하게 했을 때 네. 그거야말로 대표적인 사적 응징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한마디라도 했냐고. 바이든 지들은 날리면 다 거기 뭐. 따라가가지고 헤헤거리면서 술 얻어먹고 그렇지. 김치찌개 받아먹고 유학자리 늘려주세요 했던 것들이 네. 아니 그리고 저 제도적 절차를 외면하기는 누가 외면합니까? 근데 만약에 제도적 절차에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오라고 제도적으로 했으면 또 직권남용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안 했을걸? 제도 절차가 있냐고요. 어떤 제도 절차가 있어? 오보를 이미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어.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나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 할 수도 없어. 할 수도 없어. 그리고 SNS 대통령이 그 운영하는 게 왜 사적 응징입니까? 아니 SNS를 저렇게 통해서 보는구나. 사적 감정을 토로하면서 나는 동아일보 아무개 기자가 너무 싫다 이러면 사적 응징이지. 이건 공적 이슈에 대해서 공익적 판단에 의거해서 당신들의 그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게 사적 응징만 기자들이 하는 전문이 사람 하나 미운 사람 찍어놓고서 사적 응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많이 당해보셔갖고 좀 감정이 좀 섞여 있어 지금. 본인인 줄? 그러니까 저러면 안 돼요. 저러면 이게 동아일보는 그런다 하더라도 완전히 기자분들 기자협회는 저러면 안 돼요. 온도가 그러니까, 다르군요. 기자협회인데. 우리 국민들하고 완전히 다르군요. 그래서 저 말은 계속 물고 늘어지려고. 좀 지겹더라도.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뭘 모르고 넘어갈 뻔. 지겹더라도 계속 물고 늘어줘야 돼 하여튼간에.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이겁니다. 자, 국민의힘이 결국 들고 나왔어요. 색깔론. 먼저 한번 그 장동혁 대표 얘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 마당에 보수의 심장 대구의 김부겸이 웬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임기 연장을 위한 사회주의 헌법 개헌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래서 독재를 막고 사회주의를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선거입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 우리가 추경호를 지켜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정성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진짜 훌륭해. MB가 저런 말도 했었어요? 추경호한테? 모르겠습니다. 언제 했어? 추경호를 누가 지켰다는 거예요? 야 추경호 자기- 지킨 사람 손들어 보세요. 국민의힘이 지켰다는 거지. 이번 선거를 남북 대결로 만드는. 그러면 추경호 이제 피의자 돼가지고 재판 받아서 나중에 유죄 나면은 국민의힘이 다 공범이에요? 지켜가지고? 그러니까 남북 대결로 근데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했어. 분명히 막판에 후달리면 이제 내세울 거다 이게 했는데. 후달리면 나올 줄 알았는데 가자마자. 예. 야 김정은. 근데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은 네. 약간 억울하더라고요. 저거를 들으면서 네. 야 진짜 여기 대구 경북 지역에서 보수 정당 대표하기 정말 쉽다. 억울하다. 우리는 아까도 그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 네. 너무 뭐 하려고 해도 자기가 조직의 장이 돼도 인해 장막에 둘러싸여 잘못된 정보 줘, 내 말 해도 안 들어, 뒤로 가, 언론에 퍼뜨려. 너무 힘든데 우리는 뭐 하나 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네. 보수 세력들은 가가지고 그냥 저 북한하고 종북 세력이다. 그 다짜고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먹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먹히겠어 설마.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당 하기 이렇게 쉽나? 아니 대구 쉽죠, 그 진짜로. 고향이시니까 대구가 너무 저런다고 해서 억울합니다. 빨갱이 칠한다고 먹히겠어 저게 이번에도. 아니, 그 그러니까. 작년 그 재작 겨울을 겪었는데도. 먹히는 층이 있고 예. 사실은 저는 이 생각이 이걸 분명히 지겹다. 또 저 얘기냐라고 생각하는 젊은층, 중도층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또? 얘기 들고 나온 그래요? 거에 대해서 어. 단지 근데 강경하게 종북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이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드러내지 않는 거죠. 대놓고 말하진 않더라도. 하긴 그때 그 장동혁 대표가 그 바로 전날에는 부산에 아마 박형준 시장
거기 갔나 봐요. 예. 선거 개소식에. 네, 저게 또 재밌었죠. 그때도 재밌었어. 조경태, 조경태 나는 하여튼 이거 보고 나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예. 한번 보시죠.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알아서 여러분들 판단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은 안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근데 저때 조- 조경태 대표, 장동혁 대표 바로 앞에 있지 않았어요? 옆에 네. 있었어요. 그죠, 그죠. 바로 옆에는 아니고 옆에. 저희 지금 웃는 거 맞죠? 예. 웃는 거는 맞지. 우는 거 아니죠. 나 그래도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에서 어쨌든 건너갔잖아요. 네. 그래도 그나마 저쪽에서 결기는 남아있구나. 그 결기는 남아있구나. 그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저 영상 보면서. 야, 바로 옆에 있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다. 장동혁 연호하려면 집에 빨리 가라. 그런 소리 할 거면 먼저 탈당을 해야지. 조경태 지금 저런 저거 당한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예, 넘어갔다 가버려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으니까 저기 있으면서 그러니까. 저 친구도 좀 딱한데 본인도 많이 딱하지. 힘들지 않을까요? 예. 세상에 거기다가 김문수, 추경호, 박형준 이런 거 다 돌아다니면서 야 민주당이 이기면 헌정질서를 파괴할 겁니다라는 말을 장동혁이가 해. 헌정질서 파괴한 거 보고 아무 얘기도 안 하던 놈이 말한다는 게 추경호를 우리가 지켜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진짜. 그리고 저기 김문수는 그 약발이 먹히는 건가? 나 그 생각이 좀 들던데 김문수는 의외로 그런데 많은 데서 지금 장동혁이라 해서 그런가? 김문수를 많이 그러니까 참 땡기더라고요. 슬픈 게요. 저 앞에 앞줄에 있는 지금 네. 장동혁 애초에 민주당 두드리다가 안 되니까 절로 그랬지. 넘어가요. 저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러네. 박형준 왕년에 저 진보적 사회학자라고 사회평론에다 글 쓰고 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부산에서 네. 김문수 노동운동 출신이잖아요. 조경태 조경태. 친노를 얘기하던 열린우리당 출신이냐. 그 저 옆에가 이현승 의원이거든요. 저 사람이 김무성 의원 보좌관 출신이에요. 이현승 의원이. 예. 저 이현승 의원 김무성도 옛날에 저 김영삼 비서관 출신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 면면들이 지금 대한민국 그가 애초에 그 군사 독재 세력의 그 수구 세력들은 자기들만으로 좀 연명이 안 돼. 예. 그렇게 또 해석이 되니까 또 그렇게 보여지네. 나. 싹 다 저기가 지금 장동혁부터 시작해서 김문수가 저렇게 될 거라고 그때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차라리 저 이현승 의원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야. 자, 정진석도 지금 그 윤석열 비서실장 했잖아요. 그런데 네.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여기 보궐선거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네. 예비 후보 등록은 지금 아직 그러니까 그 결정을 안 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네. 근데 출마의 변이 그러니까 나 좀 웃겼어. 아니 웃기다기보다는 웃기다는 말은 취소. 날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새처럼 지냈다. 몰아치는 시련 속에서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웠고 국회에 들어가면 의회주의 그리고 우리 진영을 바로 세우겠다. 국회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저 얘기하면. 아니 저분은 기본적으로 뭐 지금 지나간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반성이나 이제 뭐 참여하는 태도도 없지만 인간적으로도 사회인으로서도 본인이 모시던 사람이 내란 주역이 돼가지고 지금 막뭐 무기징역 받고 그러고 있으면 책임을 느끼고 지금 집에서 칩거를 해도 모자랄 판에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고 자기가 의회주의를 어떻게 바로 세우겠다는 겁니까? 책임을 저 사람이 왜 느낍니까? 김문수도 저러고 돌아다니는데. 그 정진석은 원래 집안 내력이잖아요, 저게. 저 사람 아버지, 할아버지 뭐 다 내력이 화려한 집안이고, 그 다음에 저기 그 국회 부의장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지. 21대 부의장했죠. 때. 예, 부의장까지 하고 윤석열하고 친구네 어쩌네 하면서 비서실장을 하고 거기고 다 지금 또 다른 큰일이 많아 다 잊어버리셨는데 계엄진하고 나서 거기 서류 다 없애라 그러고 PC 다 파괴하라고 다 정진석이가 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정부 들어갔을 때면 진짜 볼펜 하나도 없더라. 얘기하게 만든 주역인데 아니 유권자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나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절실하지. 저기서 해서 당선되면은 그렇죠. 이제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 방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항상 중요한 거지. 무슨 내가 누구랑 같이 일했는데 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 장동혁이가 하고 한동훈이하고 하는 거 보세요. 배현진이 홍준표한테 하는 거 보고 어디에 저 사람들이 의리가 있고 인연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충남 유권자들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셔야 돼요. 그럼요.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지금 이 출마를 해가지고 뭘 바로 세우겠다는 거냐. 나 오늘 그런데 정진석 이거 보고 내가 좀 웃었는데 오늘 그 기사 나온 게 이거 있었어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태흠 충남지사도 그렇고 정진석 나오면 내가 예. 탈당하겠다고 오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진석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당의 판단을 일단 기다리겠다. 다만 내란 혐의 기소된 추경호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없으면서 나한테만 그러냐. 아 그렇게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훌륭해. 공평성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공평성이 있어야지. 나는 좀 아, 나 이거 덜하다. 논리적으로 딱 맞다고 봐. 그러네. 그럼요. 추경호가 1등 만약에 이 순위를 매기자면 그렇지. 본인은 그러니까. 한 어. 4, 5등 아니냐. 어. 너무한 거 아니냐. 금운동에도 못 들어가는데 너무한다. 그러니까. 하고 억울함이 추경호에 느껴지네요.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없느냐. 맞는 나한테만 말이죠. 이렇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 예, 너무 맞는 말. 틀린 말이 어딨어. 추경호는 내란 표결을 방해하려고 이리저리 사람들 몰고 다녔는데. 나 그래서 참 여기는 참 진짜 아무리 콩가루가 됐어도 이렇게까지 콩가루가 되면 진짜 민주당을 위해서도 이거 안 좋은 건데 건전한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망가져 버리니까 참 게다가 또 당에서 지금 공천 여부를 뭐 공정과 상식을 갖고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박덕흠이 또 둘이 사돈간이거든 정진석하고. 아주 꼴들이 아주. 처음에 그래서 여기 공천 신청했을 때 그 사돈 찬스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근데 박덕흠 공관위원장 얘기 나오니까 또 지금 하여튼 지금 정진석뿐만이 아니고 지금 몇몇이 화려한 사람들 많이 이번에 재보궐에 많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예, 어우 저거 훌륭합니다, 봐봐. 진짜. 막 예. 진짜 막 기라성 같은 분들이 지금 저기 포진해 있잖아. 나는 김태규가 진짜 대박이었어. 한 번도 이름도 안 나오다가 느닷없이 김태규가 공천을 받았다는데 설마 그 김태규는 아니겠지 하고 봤더니 그 김태규야. 와. 방통이 그때 할 때부터도 다 정치의 꿈이 있으니까 그렇겠거니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아니 물론 그런데 저렇게 단수 공천할 줄은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김태규. 단수를 딱 받아버렸더라고요. 김태규, 이용, 이진숙, 박정진도 그러니까 그 언론인 출신이긴 하지만 윤석열 그때 탄핵 기각해야 된다고 1인 시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저거 내내 송파에 나오던 사람 아니야. 송파 인천으로 인천으로 갔어. 갔어. 그런데 이용 저 윤석열 가방 못 쥐고. 근데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또 오늘 또 어제구나 웃긴 얘기 하나 했어. 예. 국민의힘에 윤석열과 관련 안 된 분이 어디 있느냐. 주옥 같아 전부 다. 진짜. 하나하나 그런데 맞는 말이야 전부 다 다. 맞는 말이라서 그러네요. 반박을 못 하겠네요. 예. 다 맞는 말이야. 야, 이러니 저분도 그런데 저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이진숙은 거의 뭐 되는 게 확실할 것 같고. 참 슬프잖아요. 진짜 대구기 슬프네. 때문에 저게 난 진짜-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나 제일 하여튼 아유. 우려되는 게 그 이진숙이고 그다음에 김태규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전환길도 또 뭐 인천 계약은에 뭐 출마한다고 지금 또 뭐 여기는 또 탈당했으니까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뭐 네. 지금 예.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 망둥이가 뜨니까 뭐지? 꼴뚜기, 꼴뚜기가 꼴뚜기가 뜨니까 뜨니까 망둥이도 아니, 뭐 좋은 일이죠. 이분은 이번 기회에 약간 현실 감각을 갖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조홍천 예, 경기도지사 출마를 해가지고. 나가시고. 조홍천도 경기도지사 나고 오늘 그러니까 그 오후 공소취소 그거에서 깎고 이 수도권 지역 그 지방자치 광역단체장 후보 연속회 우리 한번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자 해서 예. 조홍천 후보가 거기서 깃발을 들었더라고요. 예, 예. 공소 취소 가지고 예. 각지의 공소 취소 모임이구만. 공치모들의 이쪽도 공치모 저쪽도 공치모. 평택을 저 전환기는 개항에다가 벽보 붙일 때 전환기라고 못 붙일 텐데 이름 바꿨나 본명- 확실히? 아니야 본명이 있죠. 그러니까 전유관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도 정식 개명은 안 한 것 같던데. 본명으로 써야 되죠. 네. 본명으로 하겠죠. 자 전환기는 뭐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를 것 같아 사람들이. 아, 전유관이라고 되면 여기 옷을 많이 봤는데 전유관이가 누구냐 이렇게 될 것 같아. 평택은 뭐 지난주에도 한번 두 분께 좀 지혜를 구했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뭐 저희가 알겠습니까만은 유권자들이 어련히 알아서 정리하시겠죠 다. 좀 저게 5시 공통적으로 저 다들 그 지지세가 그 지역에서 이렇게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먹고 예. 들어가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이제 김용남 의원도 꽤 나오고 그죠? 예. 김재현 의원도 상당히 지지세가 있어요. 예. 전통적으로 그렇죠. 예. 저기가 이제 평택을 지역이 전통적으로 농민회가 강력한 조직 기반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진보당은 이제 농민회. 네, 농민회 조직 예. 주축이 됐다고 들었고 예. 이제 김용남 의원은 민주당 후보니까 예. 이게 민주당의 기본 어떤 버프를 받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 민주당 당원들에게 지금 뭔가 답해야 될 숙제들이 이제 생기고 있었던 거지. 예전에 했던 발언들과 관련해서 예. 이제 그걸 어느 정도
말하자면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느냐, 네. 본인의 입장을 어떻게 진정성 있게 예. 그 지지자들에게 당원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조국 대표가 그 조국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김용남 후보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네. 확실히 밝혀라. 김용남 후보는 뭐 계속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밝히지 않았나 그동안. 보안 수사권이랄까 특히 네.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김용남 후보는 하여튼 공개적으로 하여튼 저희 프로에서 나와서도 얘기를 했었고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뭐 입장을 이제 견지를 했었고 그 부분을 아마 조국 대표는 조국 후보는 아마 좀 말을 한 것 같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김용남 후보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데 단일화 얘기는 아예 입에 올리지도 마라. 단일화 없이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계속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 김재현 후보하고 다 같이 단일화 없이 그냥 같이 다 간다. 그럼 안심할 수 있을라나? 나 근데 잘 모르겠어 갖고. 아니 글쎄 말이에요. 저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뭐 조국 대표의 앞으로 정치적 장래에도 당연히 여기하고 연동이 돼 있는 거고 여기에 김용남 의원을 공천한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장래도 사실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판단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이유도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선거 이후에 본인의 당권 도전에 이런 거 생각해도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그런 걸 의식하고 지금 발언하고 행보를 할 텐데 조국 신당도 조국 대표가 생각만큼 지금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고민일 거고 앞으로 하여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저게 정리되려면. 그러니까 지금 김용남 의원도 끝까지 완주를 하실 거면은 정말 죽기 살기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도 보거든요. 김용남 의원은 사실은 중간에 단일화가 돼도 잃을 게 없다라는 그 분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민주당에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이제 지지를 하고 유권자들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환으로 본인이 여기에 출마를 선택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초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끝까지 가실 거면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거나 저 한석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 한석 잃으면은 한석을 잃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 폭풍이 만만치 않을 텐데. 맞습니다. 만약 유이동이나 황교안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혹시 황교안이 될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 다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반드시 떨어뜨려야 돼요.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한 지역인 것 같은데 유이동하고 황교안이 단일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그거는 거예요. 없다고 봐야 그 돼요. 연역상 어렵죠. 황교안이라는 분이 저기서 본인이 당선된다고 확신하고 있대요. 본인이 뭐 대통령 네.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럼 다니잖아요. 대통령도 자기는 했고 저기 또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네. 본인을 엄청나게 지금 지지하고 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된다. 막판에 그리고 결집할 거다. 그게 유이동으로 결집하지 않고 본인한테 결집할 거다. 네. 자기가 그러니까 보수의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유이동보다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 두 분은 그냥 끝까지 쭉 가시면 됩니다. 각자 갈 길 가시고. 자 마지막으로 하정우 전 수석 초보티를 좀 내긴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제 악수하고 예. 손털기 한 거하고 그다음에 뭐 넥타이 그리고 또 오빠 해봐요 뭐 이 발언도 있었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제 뭐 초보티는 이제 좀 아마추어는 이제 벗어나고 90도 사진 올리면서 지금 그 선거 운동하는 거 저 부분은 저런 게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선거 운동 해보셨잖아요. 예. 저런 게 실제로 먹힙니까? 그러니까 저게 후보로 여러 번 뛰어본 분들은 예. 저게 먹힌다고 그러대. 그러다고 하더라고요. 손 한번 네. 잡아본 사람이 확실히 다르다. 네. 그다음에 손을 잡아보면 내가 될지 안 될지도 느낌이 온다. 그 얘기도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시더라고. 네. 손을 잡아본 그 느낌으로 네. 여기 시간이 가면 사람들이 예. 손을 잡는 이 강도나 이게 빈도가 좀 달라진대요. 자기가 될 것 같으면 손을 더 이렇게 반갑게 힘있게 잡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대충 잡고 지나가는 이런 게 생긴다. 근데 저렇게 이제 그 정중을 그 매우 그러니까 그 겸손한 네. 그런 태도가 그러니까 실제로 큰 도움이 되긴 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저도 유권자로서 볼 나도- 때마다 저 신기했거든. 나도 그러니까, 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 후보가 나한테 와서 악수하자고 하는 사람을. 예. 근데 저게 그렇게 먹힌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정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 예상됐던 일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검증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 다른 정치인들에 네. 비해 정치인으로 트레이닝 된 적도 없고 그동안 그래서 앞으로 검증 될 일만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이대로 검증을 좀 당할 수밖에 네. 없어요. 당하고 나중에 정책 토론회에서 본인의 역량을 드러내는 것. 지금 토론회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토론회는 아마 잘할 것 같아요. 예. 정말 거기서는 컨텐츠가 많으니. 그럼요. 부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네. 갖고 그게 많으니 거기서도 본인이 부산 토박이이자 정책 전문가이자 이런 본인의 전문성을 드러내지 못하면 저는 그게 진짜 문제라고 보고 네. 지금은 그냥 검증
사람으로 정치인으로 사람 생활인이 정치인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하정우 후보를 많이 물어뜯는 거 보면 지지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최광욱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5시 이재석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방송됩니다. 많이 봐주시고 저는 기자 홍사원이었습니다.